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2010년도 7월에 썼었던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작가 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읽어보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차피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글을 쓴 적이 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차피 죽는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면서 살아왔던 걸까? 옛날 글들은 뭔가 이런 것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태초에 사람, 아니 사람이라고 불리우기 전의 인류에겐 본능만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죽음을 피해야 한다는 본능이 있었을 것이고 죽지 않기 위해 먹고 사냥하며 힘겹게 살아남았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나중에 결국은 죽으리란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능이 생긴 후 내가 결국엔 죽을 것이란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은 현실로 다가오지 못하고 결국엔 다시 죽음에 맞서 싸우게 된다.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생물이 그렇겠지만 결국에 개인은 죽게 되기 때문에 종족 생존을 우선시하게 됐다. 이를테면 생식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본능이 되었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도덕이나 법,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아이들과 여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든가 개인의 삶과는 어찌 보면 무관한 것들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능들이 만들어냈다. 더 예를 들자면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무분별하게 아이를 많이 낳고 어떤 아이가 살아남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안정화된 사회일수록 소수를 낳아 키우는 데 주력한다. 이거는 요즘 상황을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에 따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진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막 우리 전쟁 시대 때 막 이럴 때 아이를 더 많이 낳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인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어찌 보면 본능, 자신의 종족이 발전과 지속을 위해 살아간다. 종족의네요. 누군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열광하며 더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내서 자신들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렇다면 나는 인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넌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이미 그런 본능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곤 하니까 난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나에게 참 힘이 되곤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더욱더 힘이 날 수 있는 법이다. 중간중간에 예, 좀 고치면서 할게요. 자, 왜냐하면 내가 차세대 인류의 좋은 모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 무분별하게 씨를 뿌려 놓아졌다. 이 사람에겐 체육적 재능을, 이 사람에겐 요리의 재능을, 이 사람에겐 공부의 재능을 등 누가 나중에 훌륭한 나무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씨를 뿌려 놓으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뛰어난 사람을 키워내고 아닌 사람은 도태되게 만들어낸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도 맞겠지만 사람을 자연스럽게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거나 뭐 이렇게 뽑거나 그러겠죠. 도태되는 사람도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도 사회의 발전을 위한 양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옛날에. 내가 칭찬을 해줘야 뛰어난 너희들이 더욱 힘을 내기 때문이다. 갑자기 갑자기 뭔가 화자의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태된 인간도 행복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일까? 나는 인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내가 죽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급박한 상황이 온다면 나보다 우수한 사람이 살아남을 테고, 우수한 사람이 살아남을 테고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인류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뭔가 유전자를 보호시키잖아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유전자를 보호하고 있죠, 실제로.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류는 종족의 생존을 위해 우수한 사람들을 우선 살려내고 볼 것이 분명하며 그 씨앗을 더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서로 잘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처음 나에게 뿌려졌던 씨를 잘 활용해야 한다. 눈에 띄게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뿌려졌던 씨를 잘 키워내야 한다. 누가 봐도 최후에 살아남을 만한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이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옛날에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작가 노트를 볼 때마다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아무튼 제가 그 작가의 목표라는 걸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 모든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는 게 저의 앞으로의 꿈이라고. 왜냐하면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뭐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컬렉터가 굉장히 많은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해보죠. 너무 많은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집에다가 좋은 자리에다 걸어놓는 그림은 되게 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뭐 엄청나게 비싼 고흐 그림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창고에다 처박아 놓지 않겠죠.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작품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귀한 작품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창고에 그냥 보관을 해놓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선순위가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작가라는 직업이 사실은 가장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직업이죠. 그래서 뭐 스스로에 대해서 다짐을 하면서 썼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뭐 얘기가 제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어서 뭐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시다 보면은 연관된 내용들을 계속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게 언제죠? 2010년도 7월, 벌써 횟수로 10년 가까이 된 글이네요. 이때 썼었던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작가노트가 괜찮으셨으면은 그 좋아요와 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